안녕하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명호입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한노희 의원님들하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에 따라서 직접 고용을 즉각 이행하라,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간접 고용 관련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교조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관련해서 또 법의 노조 효력정지와 관련한 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은수미 의원님께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불법 파견과 관련한 비정규 노동자들 즉시 직접 고용을 전환하라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총 1179명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주의를 인정하는, 즉 정규직임을 인정하는 그런 정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비용이 한경련의 분석에 따르면 단기 즉각적인 비용으로 2,500억에서 장기 6,1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정부지 매입에 무려 이 돈이 10배 혹은 20배 이상을 투척한, 즉 10조 5,500억을 투자하는 현대가 바로 이 정도의 돈이 아까워서 무려 10년 이상 불법 파견을 자행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더 이상 위법한 행위를 하지 말고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불법 파견을 계속한 현대가 한전부지 매입을 통해서 일석삼조 효과를 누렸다라는 평가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우선 현대는 6조 원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 과세분을 이번 한전부지 매입 10조 5,500원을 통해서 상쇄했다라는 편이고요. 또한 금싸라기 땅을 매입하면서도 한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모양새를 취해서 정부에게 잘 보였다, 여전히 정경유착의 끈끈한 고리를 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선 고용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간접고용 문제가 비단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뿐만이 아니라 전체,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 전체에 대한 사내하도급 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 대책에 간접고용 관련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는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것을 2심, 3심으로까지 가서 또 예전처럼 10년 이렇게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전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혜.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차와 이번 판결은, 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런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직접 회사와 정말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죠. 2달 이상 이 여름에 회사 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던 수백의 이런 노동자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비용과 어떤 소송도 최소 5년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현실이랄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9월만 들어서 그 한국도로공사의 그 안전순찰원이라고 해서 도로 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400여 명 노동자도 이러한 불법 파견이 맞다. 그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문제는 전체 800여 명 안전순찰원이 있으나 소송에 직접 참여한 400여 명만 직접 고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400여 명은 다시 또 소송을 하고 수년간의 싸움을 해야만이 이런 결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나머지 400명에 대한 불법일 확률이 소지가 있는 이런 상황을 방치한 건가? 결론 말씀드리면 방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현대차 사태를 좀 계기로 전면적인 이런 그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하고 좀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 행동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부대우전자는 400여 명 중에 20명만 판결에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직원들은 그대로 현재 불법 파견 상황을 유지해야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1000여 명의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도 판결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거의 딱 만 1년 전의 일인데 고용노동부가 심지어 전면에 나서서 이 사람들은 불법 파견 아니다라고 국회, 특히 우리 야당 환노위원들이 당시에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이러한 그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에서 긴 싸움을 해야지만이 제자리를 찾는 것은 그렇다면 정말 고용노동부가 뭐 필요 있겠냐라는 노동자들의 그런 비판이 하나도 과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도 우리 SK 그 브로드밴드라든가 특히 이번 주부터 다시 이런 거리에서 농성을 시작한다고 하는 LG U+, 굴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인터넷 통신 회사들입니다. 또 농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노동부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범죄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이 단지 돈,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탄나고 직장도 잃고 정말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과 관련한 문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끌어온 내용입니다. 2004년에 노동부가 그 당시 특별감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해서 120여 개에 해당되는 공정을 샅샅이 뒤져서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고요. 현대자동차에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연히 현대자동차는 시정 지시를 거부했고 노동부는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해서 송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검찰의 입장이 중요해집니다. 검찰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대자동차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기소와 관련한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그 기소권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검찰이 바른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면 10년을 끌어오지도 않았고 굉장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사회는 좀 더 빨리 정의로운 불법 파견이 해소되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이런 입장에 대해서 노동부는 계속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불법 파견 해소를 위한 추동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법 파견을 판정하는 내용은 또는 해석과 관련된 지침을 오히려 검찰이 해석한 내용대로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지금도 사회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린 판결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는 정말로 통 크게 받아들이셔서 빨리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자동차에게 이제 촉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법원의 판결대로 사내 불법 파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하는 대책을 즉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현대자동차 사업을 짓기 위해서
12조의 땅값을 들이고 나중에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7조 가량 예상되는 이런 비용에 대비해서 많아야 5천억 밖에 달하는 이런 추가 비용을 들이면 사내의 불법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인색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업 마인드로 새로운 노사관계 문화 이런 것을 정립하는 데 앞장서 주는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재청과 또 정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에 관한 서울 고등법원의 결정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환영합니다. 다만 최근 4개월 동안 교육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또 이와 같은 상황을 방조했던 교육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 없이 즉시 항고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우리 국민의 바람, 정서, 희망 이런 것들과 정면으로 상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적 판단보다는 대통령의 편협된 대노동관에 따라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현장을 지난 4년 동안 4개월 동안 극심한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히려 당시 노조 아닌 통보를 한 관련자를 처분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내겠습니다.